두 분 소개합니다. 막 입장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분 절대 아저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두 번째 파발바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죽 변호사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최진봉 교수님 몸살 뭐 많이 나으셨어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말에 아주 예, 힘들어하시던데. 주말에 힘들었습니다. 푹 쉬셨군요. 예, 얼굴이 덕분에. 아주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볼까요? 예,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 출입은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예요. 긍정평가가 40.4%, 부정평가는 57.5%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6주 만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자, 서정익 변호사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이거 잘한 거는 민생이나 이제 경제 메시지 같은 게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통신사나 네, 이런 이제 정책 행보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있잖아요. 이 점에서 이제 또 반사적 이익도 좀 누린 것 같아요. 네. 최진봉 교수님은요? 저는 특별히 이게 없는데 왜 올랐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나 이제 그 변화가 크게 많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지 않고요. 일정 부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네.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대통령 개입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 당무 개입 관련된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지지층 일정 부분 또 윤 대통령의 지지를 다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민주당이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정익 변호사님? 예, 먼저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이 40이고 부정이 훨씬 높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정당 지지율도 정상적이면 이제 민주당이 더 높아야 정상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보다 약하다. 이거는 이제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하락세가 아닌가 저는 이래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거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5%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9.9%, 거의 40%인데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니까 이제 4% 정도가 오차 범위거든요. 거기서 한 1%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거 리얼미터 조사만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절대적인 수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네. 이 조사 하나만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조사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어느 정당이 앞서고 있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지율 살펴봤고요. 오늘은 청취자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이걸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자체 핵 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위원장이 지난 정권의 평화쇼가 파탄이 났다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니 주장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체 핵무장론,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 찬성하시는지요, 반대하시는지요,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청취자께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오늘 동해상으로 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숙천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각각 390여 킬로미터, 한 발은 340여 킬로미터를 날아서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인데요. 이게 이틀 전에 ICBM을 쐈는데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미국의 이제 이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분석을 해보면 미국의 이제 전략 무기 B-1B라고 하는 전략 무기하고 우리 측의 F-35 스텔스기가 지금 합동 공동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 훈련에 아마 대응하는 차원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김여정이 이제 나중에 서정욱 변호사가 설명하겠지만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정익 변호사님? 어제는 이제 통미봉남
이게 전통적인 북한의 외교 정책입니다. 통미, 복남, 남한은 이제 그 상대하지 않고 미국하고 직접 상대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를 어제 했고요. 오늘도 이제 그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 이 말은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확장 억제라든지 또는 이제 그 한미 연합 훈련 이걸 이렇게 강화하면 우리도 이게 상하는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그 성명을 낸 거죠. 네. 근데 서정혁 변호사님 오늘 얼굴 보니까 아주 뭐 예. 빛과 번쩍하십니다. 그냥 위발하셨어요? 아침에 그 TV조선 갔다 왔습니다. TV 지령이 있으셔가지고. 예. 그 분장을 하고 오셨군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자,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 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인 4명하고요. 네.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그 독자 제재를 하고 있는 대상이 있었는데 추가로 지정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4번째로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한 것으로 지금 나왔고요. 네. 정부는 이제 북한의 도발 이후에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이런 조치를 이루었다라고 지금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아마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어제는 또 한미의 외교부 장관이 예정이 없던 긴급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독일의 민헨 안보 회의에 참석 중이거든요. 한미일 장관이 회동을 했고요. 결국 저는 아무리 뭐라도 이게 그 우리 그 동아시아 판도는요. 한미일 동맹대 이거는 이제 가치 동맹이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그리고 이제 그 북한 그다음에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 이거는 이게 권위주의, 독재, 공산주의 동맹이에요. 결국은 이게 러시아, 중국, 북한대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이렇게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했고요. 여기서 이게 그 옛날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말을 했더라고요. 일본은 우리의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저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바른 말할 때도 있더라고요. 네. 중국은 1000년의 적이에요. 일본은 100년의 적인 저는 이게 한미일 일본하고도 이 과거를 잊고 새 출발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한미는 어쨌든 뭐 계속 강경 대응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서정 변호사 말에 한마디만 제가 과거를 잊고 나가려면 과거에 잘못된 사람이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과거를 잊고 넘어가죠. 사과도 안 하는데 무슨 과거를 잊습니까? 과거를 잊지 못하고요. 사과가 전제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북중러 한미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신냉전주의가 될 수 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잘 설득해서 북한이 핵 개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거냐.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가 계속 전쟁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를 갖추고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도발한다고 우리는 2배, 3배로 보복을 해줘야 되지만 그 체제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한미일이 또는 뭐 중국과 러시아까지 합쳐서 북한을 설득해서 핵 개발을 좀 그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상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근데 현재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오늘. 예,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북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이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한반도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민생 경제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왜냐면요. 한반도가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되면 외국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경제가 악화돼요. 그렇게 되면 민생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그 잘못된 행동에서 규탄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만 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러 이렇게 신냉전주의로 빠지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의 ICBM이라든가 방사포 도발 연이은 이 도발에 국민의힘에서 또 자체 핵무장론을 이제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자꾸 뭐 강경 대응하면 이게 뭐 문제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처럼 이게 강경 대응 안 하고 이게 뭐 스마트폰 한다고 쌍방울 보고 500만 불 대신 돈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북한에 방문한다고 300만 불 돈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김대중 대통령 대체 4억 5천만 갖다 줘야 됩니까? 북한에 돈만 갖다 주면 평화가 옵니까? 그 돈이 이게 핵이 되고 ICBM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게 문제고 오히려 퍼주는 게
저 그다음에 핵무장론. 결국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핵에는 핵입니다. 핵은 게임 체인저, 절대 무기, 비대칭 무기예요. 우리가 여기 비행기 뭐 탱크 아무리 많이 사와봤자 돈 국방 예산 엄청나게 때려도 북한의 핵 하나를 못 당합니다. 따라서 저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의 뭐 확장 억제라든지 핵우산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핵 재배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왜 우리는 핵을 안 가지 됩니까? 이스라엘, 우크라이나도 이게 핵이 있었으면 푸틴이 못 쳐들어갔어요. 핵무기 다 반납해놓고 쳐들어갔잖아요. 저는 이게 북한이 핵을 안 쓴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때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에 저희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봅니다. 아니 평론이 아니고 연설 무슨 이게 잠시 형님 나는 좀 진짜 가라앉히시고. 황당해서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500만 불 북한 그게 지원, 확인되지도 이거는 않은 여행을 지금 이런 식으로 아니 변호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의혹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인제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니 그거 아직 확인되지도 않고 재판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돈을 줬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의혹이라고 지금 이제 수정을 하시니까 수정을 제가 하셨습니다. 잠깐 이제 넘어가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자체 핵무장론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자체 핵무장을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안보에 도움이 되냐 그러면 일단요 미국이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어요. 미국이 허용해 줄 것 같습니까? 저는 거의 99% 허용 안 해준다고 요거에 생각해요. 대해서 뭐 어느 토론 프로그램 나가 이런 이야기 단골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절대 허용 안 한다. 그렇죠. 자체 핵무장 하고 싶어도. 제가 보기에 미국이 아마 유일하게 안보리 상임 빼고요. 이스라엘 정도 아마 이제 그 허용한 게 아닌가. 파키스탄이나 이런 생각은 우리한테는 허용을 안 할 우리한테는 이게 것이라고 안할 최진봉 것 같아요. 교수의 주장인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허용하면 뭐 일본도 핵무장하겠다 하면 이게 걷잡을 없이 NPT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미국이 허용은 안 할 거로 저도 보지만 그렇다면 이게 미국이 책임지고 아까 전에 핵우산이나 제대로 이게 확장 억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아까 서정 변호사가 말한 말이 안 된다. 이해는 이 눈에는 이게 아니고 핵을 무장을 하면요. 아까 똑같은 얘기 지금 나중에 제대로 얘기하네. 일단 첫 단추부터 깨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그렇죠. 최진봉 교수님 얘기가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일본이든 주변국들 대만이든 다 핵을 가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니, 드릴게요. 주변에 있는 네. 나라에 다 핵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MBC 한반도에 100분 토론도 이 어? 자체 핵무장은 요 얘기만 갖고도 시간이 오버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시는 사연이기도 하니까.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자체 대한민국 핵무장론에 대해서 찬성 반대 여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자체 핵무장 반대합니다. 국방 예산이 얼마나 또 새 나가겠습니까? 정진석 위원장은 핵이 뭔지도 모르나 보. 할 수는 있습니까? 요 질문하 요 문자 못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눴던, 네. 불가능해요. 지금 불가능하다고라는 거에 대해서는 서정욱 변호사님 좀 전에 답변했잖아요. 네, 했습니까? 넘어가자면서. 네, 넘어가는 걸로. 네.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보유해야지요. 오, 핵 보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저는 자체 핵무장 가능하면 찬성합니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은 핵무장이라면 떠들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찬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 찬성해도 국제 제재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핵무장인데 다 아는 공갈포 그만 좀 날립시다. 자, 두 번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비방전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이 뭐 거의 뭐 마주오는 기관차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공천 똑바로 할 거냐, 줄 세우기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KTX 그 울산 지역 노선 바꾼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 김기현 후보의 땅과 연관돼 있다고 지금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의혹을 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제대로 할 건지 또 그리고 김기현 후보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수도권에서 한 번도 출마도 안 해보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만 출마한 사람이 어떻게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오전오패했다. 네. 그러니까 리더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한 5번 모두 다 패배했다고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가 정체성이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당을 여러 번 바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하면 서로 비방전을 이어가고 알겠어요.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 쪽 얘기야 서정 변호사께서 또 전문이시니까 보면
지금 최진봉 교수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책 비전이나 민생 그죠? 여당 차기 당 대표라면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 지금 아쉬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도.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김기현 후보가 그것도 이게 대세 후보인데 제가 기억나는 공약은 여성들도 이게 민방위 훈련 받겠다. 이게 말이 되는 공약입니까 이게? 요새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비판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양쪽이 네거티브 지금 이게 막 진흙탕 싸움 하는데 제가 양쪽에 다 양비론으로 한 말씀 드리면 네. 일단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비유컨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자꾸 이게 과거 가지고 막 캐물으면 됩니까? 이 말이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거에 안철수가 뭐 탄핵을 했니 뭘 했니 당을 옮기니 이걸 왜 지금 와서 공개하느냐 말이죠. 그건 김기현 후보한테 하는 얘기죠. 예. 네. 안철수 후보를 이게 더 이상 과거 가지고 공개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김기현 후보가 이게 그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10년에 KTX. 근데 우리나라가 일개 국회의원에서 KTX 노선이 바뀔 만큼 이런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니에요. 그 당시에 김기현 의원이 뭐 대단한 의원이었습니까? 그냥 재선이에요, 재선. 네.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확인되지 않은 걸로 네거티브 그만해라. 양쪽 다 네. 양비론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한테 그러면 어떤 제안을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제일 중요한 선거전을 게 펼쳤으면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공천을 하겠는가 이 네.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의 연금 노동 교육 계획을 어떻게 뒷받침하겠는가 이런 데 정책 문제로 싸워야죠. 그러네요. 정말 그런 정책을 비전을 좀 제시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서정욱 변호사님 주장 들으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노래 제목도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양강끼리 네거티브 전 벌이는 사이에 천하람 황교안 후보도 존재감을 조금씩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하람하고 이게 황교안 대표가 뜨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천하람 후보는 진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중도까지 영향을 줘서 지지율이 뜨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진보층에서 천하람을 지지하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까지 영향받아서 이준석께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좀 이게 지지율이 뜨고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보수 쪽에서 정통 보수 쪽에서 옛날에 부정선거부터 그다음에 친박 이런 데 그 정통 보수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게 바람이 좀 불어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상당히 결선 투표는 필연이 아닌가. 김기현 후보가 이게 45를 못 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선 투표를 가지 않게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 받고 있습니다. 몇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미국 눈치 보지 마라. 예, 아주 강경한 입장을 문자로 보내셨고요. 핵무장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기본 상식 아닐까요? 자체 핵무장론요 좋죠. 그러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핵실험은 어디서 할 거예요? 만약에 핵을 만들면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냐 도대체. 자,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마세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져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아주 따끔하게 훈계하신 문자도 보내셨고 이런 문자도 보내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파이팅입니다. 예. 또 봉 교수님도 화이팅입니다. 아, 두 분도 인기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예. 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른바 천공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책을 냈잖아요. 책을 내고 이제 출판 기념회를 지역을 돌면서 하는데 본인이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제주에서 출판 기념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제가 쓴 기록이 맞다라고 본인이 이제 그 일기 형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남 전 육군 참모총장한테 말을 들었고 그걸 거기서 들은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 그 확인했다는 사람은 직접 또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동일한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네. 본인은 그 본인이 들은 얘기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면서요? 저는 이게 청담동 술자리처럼 이게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봐요. 제가 네 가지 짧게 말하면 그러니까 천공은 절대 안 갔다 이런 예. 얘기죠. 예. 자, 원래 이제 천공 때문에 참모총장 공간에 가려다가 외교부 장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모총장 공간 제가 둘러봤어요. 진짜 작아요.
외교부 장관 서 변호사 공간보다 직접 한번 가보셨다고요? 예. 언제 가봤어요? 제가 이제 현장 답사를 육군 해관도 가면서 그게 외교부 장관하고 저 시간이 갔는데 천공화이라 누가 봐도 그는 외교부 장관밖에 대안이 없어요. 평수가 전망이 참모 총장 공간에 대통령이 들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첫째 논거고. 네. 두 번째 이 부성찬 이분이 참모 총장 남영신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서 들었대. 아니 화장실에서 볼일만 보면 되지. 이게 참모 총장이 대변을 하는데 막 이런 비밀 사항을 화장실에서 몰래 이야기합니까? 이거 들은 이야기잖아. 우리 보통 옛날 패널들이 야 김만배는 들은 이야기니까 증거 없다더니 이거 부성찬이 목격한 이야기입니까? 들은 이야기잖아. 들은 거는 전문 증거는 증거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논거고요. 세 번째 공관병들을 다 쫓아냈댔잖아요. 공관병. 네. 근데 양심 쓰는 자 하나 없을까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다. 옛날에 김태우 수사관도 양심선하고 옛날에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때도 양심선을 했어요. 이걸 만약에 진짜 천공효가 다 쫓아냈으면 벌써 양심선은 몇 명 나왔습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또 마지막으로 있어요? 하나 더. 네 개군요. 예. 그 누가 이게 공관장이 봤는데 뭐 마스크 썼는데 밑에 수염이 있으니까 천공이래. 수염만 있으면 다 천공입니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 망공 스님이야. 망공 스님. 그분도 긴가요? 이분에게 덕숭산문 이 우리 그 경허 스님 제자입니다. 최인호 길 없는 길에 그 제가 망공은 영정을 박 알아요. 근데 저는 천공은 얼굴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천공 유튜브 10만도 안 돼요. 천공 얼굴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 수염이 있다고 다 천공이래. 저는 그게 근거가 되느냐 말이에요. 네. 어쨌든 네 가지 농고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두 번째 농고에서 화장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화장실에서 뭐 얘기 못 합니까? 참모 총장 정도 되는 분이 대변인한테 그 급비 사항을 화장실에서 이야기한다. 이게 상식에 맞나 이거? 어쨌든 뭐 서정욱 변호사님 저 생각이신 거고. 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김종대 전 의원이 오늘 이 천공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공 관저 방문설에 대해서 당시에 육군본부 그 참모총장 비서실이 있거든요. 비서실 가면 이제 여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빅 뉴스였다는 거예요. 네. 김종대 전 의원 말에 의하면 당시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1년 전에 네,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뭐 서정욱 변호사는 네 가지 농고도 말도 안 되는데 첫 번째 평수가 뭐 적다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육참 총장이 거론됐었어요. 공간이 모르세요? 뉴스에 나왔거든요. 외교부 장관 공간 얘기하기 전에 육참 총장 그 공간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평수에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엔 거기를 찍었다가 이제 이건 의혹이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뭐 천공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주장은 그렇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수가 적었다 이 말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 아까 말 화장실에서 얘기하는 게 왜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부승찬 전 대변인은 원래 외부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대변인에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국방부 후배도 아니고 공군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평소에 친분이 많았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부승찬 대변인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양심선은 얘기하는데 김종대 전 의원이 그 얘기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제보를 하고 있대요. 뭐 공관병이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말을 못 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 한 명 얘기하면 자기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수염도 그래요. 천공이 유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대선 기간 동안 천공이 YTN 직접 출연해가지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천공이 주제.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손에 왕자 쓰고 나서 그때 또 누구야 유승민 후보하고 얼마나 논쟁이 있었습니까? 천공 관련해서 대국민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알겠어요. 저 서변 뭐 반박하시고 짧게 한번 하시죠. 대국민 다 안다는데 저는 양심껏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정욱 이게 변호사 모르는 천공 거지. 저는요. 저는 이게 무속을 전혀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걸 잘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진짜 몰랐어요 저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의 찬성 반대 의견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핵무장 엄포라도 놔서 중국 북한을 압박해야 할 듯합니다. 이런 의견 또 반해서 찬성 반대를 떠나서 핵 폐기물 처리장 장소 정하는데 몇십 년 걸립니다. 예, 현실적으로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 이런 또 의견이십니다.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십시오. 자, 핵무장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두 분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님. 3, 2, 1. 핵무장은요 한반도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이제는 봉침이 많이 약해졌구나. 한마디 들었네요. 약해졌다는 거.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이핵 재핵 핵은 핵으로 제압해야 된다. 이핵 재핵.
좋겠어요. 아는 거 많아서. 좋겠답니다. 자,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두 분을 뽑았습니다. 1883님, 2459님 두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치 파발바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민 상위 1%. 상위 0.001%의 부자가 돼 함께 꽃길만 걸어가자. 너는 외제차가 싫다 버스 타자 하지만